안녕하십니까. 영인시 이영수입니다. 저는 2000년 영인시에 개원하면서 전국 지구에서 가장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었던 경기도 치과의사회 일원으로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경기도 치과의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집행부 때 폐관 건립 문제에서 촉발된 회계 문제들이 작년부터는 사무국장 횡령비리로 폭발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전 집행부와 전전 집행부 두 갈등 세력들의 알력 속에서 경기도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하였고 회원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껏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서로 날선 비방만 난무합니다. 현 집행부조차 사무국장 횡령사건의 내용을 최대의 피해자인 회원에게 보고조차 하지 못하고 회원들은 모든 정보를 외부 치과계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안타깝고 부끄러운 경기도 치과의사회 추락을 도저히 모른 채 하고 있을 수 없어 김재성 회장 후보와 함께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은 바로 잡아야 되고 적폐는 청산해야 하며 부정한 짓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 이영수는 어느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회원의 권익을 위해 회계부정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고 규명된 모든 사실을 회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3대 공약과 5대 성결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속하는 3대 공약으로 첫째, 사무국장 횡령사건을 엄정 처리하도록 하고 소송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회원의 피같은 회비를 수년간 6억 이상을 횡령한 자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회원의 돈이 횡령당했는데 어떻게 집행부가 빚짐지고 사태를 수수관광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당선된다면 소송 후 이해 당사자로서 형사, 민사소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복마전처럼 혼란스럽게 얽힌 재무 시스템을 선진화, 투명화, 단순화 시키겠습니다. 그리하여 일반 회원들이 보더라도 재무 상황을 쉽게 수긍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셋째, 가맥스 재무를 공개하고 그 이익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하겠습니다. 20억 정도의 가맥스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회계 부정이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이익금을 회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대 성결 과제입니다. 첫째, 저희는 현 집행부 공약과 정책을 승계하여 계무 공백이나 혼란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입니다. 잔여임기가 2년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고 혼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만 추구하고 현 집행부 공약 정책을 승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13개 재무통장을 3개로 간소화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무가 투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치과 보조인력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극심한 보조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회원들의 가장 큰 인생고는 보조인력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경기 남북부에 최소 2곳의 치위생과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불법 과장 광고 조사 고발 센터를 설치하여 회원들의 민원을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직접 나서서 대행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분해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소외된 남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남부 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장을 두고 있는 대형 분해와 그 외 중형 분해를 위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분해가 공평하게 발전하는
발전하는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저희는 위에 말씀드린 공약과 과제를 실천할 용기와 추진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호 2번 김재성, 이영수가 힘있고 강한 지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박일은 회장 후보의 후보와 함께하는 부회장 후보 양성현입니다. 기호 3번 박일은 후보는 정직한 경기지구로서 횡령사건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추가 외부 세계 감사를 통하여 또 다른 횡령이 발견된다면 그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철저히 밝혀 추가 고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무관심의 태도와 적대적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그 법적 절차가 방해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박일은 후보는 담당자가 아닌 주체가 되어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1차 고소 사건은 회장이 모 강사가 횡령사건 때문에 매일 전화를 괴롭혀서 사퇴했다는 거짓 소문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미 수억의 횡령액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거짓 소문이 어떤 회원들에게는 진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거짓 소문이 발생했을까요? 전 회장이 함께 탄원서와 변제 확인서를 썼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이 현 집행부의 10명의 임원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돈이라면 본능적으로 탄원서를 쓴 대신 압류로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회장 사퇴 전에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과 책임자의 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되었을까요? 그러므로 현 집행부가 그대로 다음 집행부가 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박일은 후보는 정직하게 공사해온 현 집행부의 이사들과 공정하게 새 집행부를 구성하여 횡령 사건을 마무리할 적임자입니다. 기호 3번 박일은 후보는 개혁적 회무로 회원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적을 만들고 패거리를 나누는 적폐 풍토를 청산할 것입니다. 정치꾼이 없는 새 집행부를 구성할 것입니다. 정치꾼은 적을 만들고 어떠한 합리적 제안도 적이라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정치꾼은 잘 되면 자기가 한 것이고 잘못되면 남의 탓이라고 떠버리면서 여론을 호도합니다. 정치꾼은 이기적 목적을 위하여 거짓을 생산하고 모든 것을 이용 가치로만 판단합니다. 정치꾼은 더 높은 자리와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직위를 치적으로 과대 포장하고 선전합니다. 이번 선거는 경기지구 회무에서 정치꾼들이 물러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비워진 자리에서 일하는 새 인물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기호 3번 박일은 후보는 새 인물을 위한 실제적 공약을 제시합니다. 분야와 개인이 회무에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참여 과정을 통하여 회무에 관심이 생긴 회원 누구나 경기지구에서 회무에 쉽게 적응하고 보람된 봉사가 가능하도록 회무 시스템을 만들 준비가 된 후보자입니다. 기호 3번 박일은 후보는 관계의 회무로 소통과 배려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적폐 풍토만이 경기지구의 소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넓은 지역의 특성이 소통의 장애가 되어 왔습니다. 강한 리더십은 일부의 지지와 독식이 아닌 광범위하고 다양한 편들의 넓은 지지에 쏜다고 믿는 박일은 후보는 소외되거나 무관심 지역의 곳곳에 친할까 포용력을 가지고 찾아가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낼 것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은 현 집행부의 상황 판단 오류에 기인합니다. 횡령사건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예, 아니오로 정확하게 방향을 이끌어줄 현명한 리더의 목소리보다는 아니라고 이기적인 상황 판단을 가진 정치군의 큰 목소리만이 현 집행부를 주도했음을 사고 과정을 지켜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유권자, 회원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합리적 이성과 상식으로 찾아내고 이제 그것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바꾸고 억울한 손해와 진실을 대면하고자 나선 사람이 있으면 주저없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날개를 달아 주어야 합니다. 목소리 큰 정치꾼과 함께하는 후보를 선택하겠습니까? 허위 이력과 과대 포장 이력을 기사화하는 정치꾼 후보를 선택하겠습니까?
정치가 행복하게 된 선택, 모든 분야가 같이 행복해지는 선택, 행복과 소통을 원하신다면 한 표를 모아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한 표에 힘을 실어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새 바람을 일으켜주십시오. 행복한 경기지구를 만드는 일에 전념할 각오를 가진 박일은 34대 회장 후보는 기호 3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호 1번 최유성 전성원 후보님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95년도 전자교 축구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알겠습니다. 빨리 시작하겠군요. 가볍게 인사만 드리려고 했는데, 네, 두 분 후보를 소개해드리기에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처음에 좀 부담이 됐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두 분과 함께하면서 느꼈었던 점들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솔되게 회원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회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유성 후보님과는 그 인연이 길지는 않습니다. 이사를 맡으면서 처음 대면했기 때문에 9개월로 그 길이는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9개월의 기간 동안 경기도 치과의사회를 위해 고민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9개월이 아닌 9년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유성 부회장님은 치과계 농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에 본인의 생각과 치과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핵심을 찾아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또 그 속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 바로 최유성 후보야말로 지금 현재 경기도 치과의사회에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성원 후보님과는 긴 인연이 좀 깁니다. 20년이 넘게 인연이 있는데 그 20년의 기간 동안 한결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치과계를 향한 순수한 열의와 열정이 그것입니다. 순수한 열의와 열정이 한결같았기에 그 한결같음이 20년의 세월보다는 훨씬 짧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성원 후보님께서는 경기도 치과사회에 오랜 회원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협회의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풍부한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무 전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어머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나와 의견과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걸 포용하고 알아줄 수 있고 존중해줄 수 있는 따뜻한 어머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야말로 지금 현재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분열과 반목을 넘어 선생과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적임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양옆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가운데는 평평한 레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같은 길이지만 마찬가지로 양옆이 기울어져 있고 가운데 굴곡이 있는 그런 레일에서 동시에 세 붓을 들여 과연 어느 게 더 먼저 도착하는지 실험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굴곡이 있는 레일에서 굴린 붓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답은 바로 굴곡을 이겨낸 가속도에 있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치과의사회와 최유성 전성원 후보님 앞에 놓여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굴곡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때 경기도 치과의사회는 더욱더 큰 가속력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라톤은 40.15km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10km를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32.19km, 아니 그 이상을 달려갈 것입니다. 달리고 싶습니다. 달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달리게 해주십시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섭보다는 관심으로, 그리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또는 내 말이 옳기 때문에 이러이러 했으면 좋겠다는 충고보다는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하는 응원으로 더 달리게 하십시오. 관심과 응원을 가지고서 투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유성, 전성원
정성원 최우선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 분은 돌려드릴 것입니다. 아니, 두 분과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 돌려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경기도 치과의사회라는 자부심으로 돌려드릴 것입니다. 1월 19일 회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드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중도 비판한 집행부를 대신할 차기 주자가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차기 주자로 뛰겠다고 나선 제 심정은 지금 한편으로는 참담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욕이 넘칩니다. 더 이상 관객이 아니라 지휘자로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왜 치러져야 됐을까요?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최 전 회장의 건강 아파 때문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3년을 열심히 해보았던 사람이 어째서 겨우 8개월 만에 극도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린 신세가 되었을까요? 저는 행정사건을 어떻게든 무마하려는 적폐 세력들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그들을 쉽게 봤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밀려난 겁니다. 적폐 세력들은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회장이 뽑히기를 박수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저 경기지부 회장 출마를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이런 비상시기에 어떤 리더가 필요할까요? 경험 많고 노련한 베테랑이 필요합니다. 의장까지 지낸 사람이 왜 지부회장 선거에 나왔냐고요? 그런 사람이어서 나온 겁니다. 그 정도 무게감이 있어야만 지금 이 비상사태를 수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뒤를 재지 않고 단호하게 헤쳐나갈 리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회장이 됐을 때 향후 2년간 추진할 해무 방향을 한 줄로 요약하면 성역 없는 적폐 척결과 철저한 행정회비 한수, 그리고 이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해무 혁신입니다. 성역 없는 적폐 척결이란 사무국장 행정사건을 적당한 선에서 덮지 않고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말입니다. 잠시 우리 회의 체면이 깎이는 게 두려워서 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남은 임기 안에 한부를 말끔히 도려내서 새로운 집행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 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행정사건을 빌미로 마음에 안 드는 세력을 몰아내려 한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판도라 상자가 발견되면 주저하지 않고 열겠습니다. 꼬리자리 같은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이런 거액의 행정사건을 사기치 않게 매듭지어버린다면 경기도 치과의사회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예비 한수는 적폐 척결 이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회원들이 낸 소중한 회비가 도둑맞았는데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누가 회비를 내려 하겠습니까? 지부 회비가 있어야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 일부 임원들은 선처 탄원서와 허위 변제 하인서를 제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대처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경기지부 수억 원대 자산이 날아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즉시 강압력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행정예비 한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지원 시스템을 통한 해무혁신은 경기지부를 근본적으로 합리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잃어버린 소도 찾아야 하지만 외양간도 튼튼하게 고쳐놔야 합니다. 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과거 경기지부 해무 불투명성과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1년간 과거 참여정부가 도입한 이지원 시스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개발자를 직접 만나서 경기지부 해무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도 구했습니다. 이 선진화인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현 집행부 미완성된 해무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31대 집행부에서 도입된 외부 감사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일반 회원들도 회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앞으로 어떤 집행부라도 살림살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된 선진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기지부는 더 이상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폐 척결, 행정예비 한수, 해무 혁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죄다 뜯어고치겠다는 얘기뿐이었습니다.
너무 강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선행되지 않고는 우리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소통과 화합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약속드릴 것은 바로 소통과 화합입니다. 경기도 치과의사는 4,000여 명입니다. 이런 작은 조직에서 지역별 출신 학교별로 편가르기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런 파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그리하여 보다 많은 회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경기지부는 더욱 강건해질 것입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경기지부 홈페이지와 인터넷 신문, 이덴티스트, SNS 계정 등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각 분회의 추천을 받아 참신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분회와 지부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적폐척결 이후로 현 임원을 전부 물갈이하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의 해모 철학에 공감하고 혁신의 길을 지향하는 분이라면 기꺼이 손을 잡고 가겠습니다. 저의 공약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크게 3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성실하고 혁신적인 지부, 화합하고 단결하는 지부, 합리적이고 강한 지부입니다. 첫째로 성실하고 혁신적인 지부를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회계 및 해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합리적인 작업을 통하여 회비를 재책정하겠습니다. 군소부를 간의 간사 지원을 통하여 분회와 사무국 간 업무 효율화를 이루겠습니다. 국제와 학술, 정보, 문화 3가지 주제로 보다 혁신된 가맥스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문고 제도 강화를 통해 수평적 소통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화합하고 단결한 지부를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무국 직원 행비행령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남겨서 회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환수된 행령회비를 회원들에게 환영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분회별, 권역별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소외된 회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입 회원의 가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가입시키겠습니다. 셋째는 합리적이고 강한 지부를 만들겠습니다. 분회장 협의체를 통한 임원 후보자 추천과 합리적인 배정을 하겠습니다. 지부를 크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담당 부회장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임직원의 직능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 유관단체 및 직능단체들로 자문위를 구성하여 경기도 치과의사 이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3가지 주제에 따른 13가지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이 공약들을 남은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해서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예전 이상을 되찾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1년 전의 방화 문거리가 생각나는데요. 정의를 위해서 들었던 촛불들,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작은 촛불 하나를 권합니다. 저희 뜻을 함께 해주신다면 마음속에 작은 촛불 하나 간직하시고 계시고 19일에는 33대 회장으로 꼭 기호사 한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 경기지부를 행복한 경기지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권자 여러분. 이번 보궐선거에 전성원 부회장 후보와 함께 출마하게 된 기호 1번 최유성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집행부에서 의장님과 부회장님으로 모시던 두 분과 경선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이 역사적인 직선제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보궐선거를 다시 시행하게 되어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치과의사회는 여러가지 많은 이견과 내재적 문제점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민주사회에서의 건강한 단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에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혹시 모를 나의 논리적 모순점들을 인정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작금의 경기도 치과의사회는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마다의 원인 분석과 그 해결책도 각기 다른 형국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이를 발전적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 회원님들 앞에서 저 최유성이
그에 적합한 인물임을 감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솔선수범, 개원의로서의 보편적 상식과 추심, 그리고 공공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회무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치과계의 현안에 관한 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실제적인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때로는 발언함으로써 회무에 임하는 임원으로서의 의견과 개원의로서의 실제적 고충들에 대하여 알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솔선수범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16일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그에 대한 협회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치과계 언론지에 기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동 건강을 위한 학교 구강보건실의 활용에 관한 토론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의 치과의사 국가시험 연구소 공청회,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 공청회 등에도 직접 참석하여 언론 보도에서 다루지 못하는 실제적 문제점들에 대하여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치과계의 최다의 현안 중에 하나인 1인 1개소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에도 직접 방청하여 그에 대한 협회 대응의 제반 문제점들에 관하여 고민하고 언론지에 기고하였습니다. 2016년 시렉스에서 열린 해외교육 치과의사의 국내 유입에 따른 치과의료의 질 보장에 관한 정책 포럼에 참가해서의 질문 내용과 개선점에 관한 내용을 기고한 글입니다. 부천시 치과의사회에서 복사골 건강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구강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는 모습입니다. 안성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인 해성원을 방문했던 스마일재단의 찾아가는 치과 진료실 행사에 참여 사진입니다. 지난 11월 예스텍스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와 치과 의료라는 정책 포럼 2017에 참여해서 질의하고 정리한 내용을 기고한 글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원의로서의 보편적 상식 및 초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6년 4월 구강건강관리를 통하여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여 구청 관내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향후의 키트를 마련했습니다. 경기 지부 내의 수원과 용인군의 임원진들과 이미 성남군에서 진행 중인 초등학생 대상의 치과 주치의제에 관한 간담회의 개최를 도모하였으며 그에 대한 의의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여 기고하였습니다. 충주군에서 사무장 치과의 관계자들과의 마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내용에 대하여 우리 치과계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수가 다박과 공정거래법의 취지라는 것을 기고하여 치과계는 물론 대국민 홍보에 관한 방안으로 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건강한 삶을 위한 구강건강증진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여 토론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글을 경기지구의 인터넷 신문인 덴티스트에 기고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동료인 치과의생사의 의료인에 대한 치과 기원의로서의 고충과 의견들을 정리해서 기고했던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7일에 정책위원회 주최의 치과 보조인력 해외 수급 설명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으로서 협회와 함께 다양한 방안들을 구상해보고 있지만 딱히 획기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 형국에서 또 다른 방안으로서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선에 관한 강한 의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인 1개소법 위헌 심판 공개 변론을 앞두고 긴급 좌담회 패널로 참가해서 대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2015년 취업 정책 전문가 과정 일기를 수료하면서 치과의 다양한 난제들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접하게 되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친 헌법재판소 앞의 1인 시위 장면들입니다. 지난 협회 집행부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의 1인 1개소법 사수 모임의 주체적 활동으로서 그 의지를 불태웠던 기억들입니다.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 새 집행부 막이 정책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하여 구강보건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치과계의 산적한 난제들에 관하여 수많은 고민을 해왔던 과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열식으로 어떤 지책을 열거하는 회무 경력이 아니고
젊은 열정으로 진정성 있게 직접 발로 뛰었던 최근 치과계의 생생한 역사적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회원의 동반자 공약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에 역사적인 직선제 과정에서 압도적 지지로 검증된 공약사항을 계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번역별 담당 부회장 제도를 통해서 분해와 소통을 중요시하고 지부의 상황을 공유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분해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상의 정당성을 찾아서 경기 지부 내의 더 많은 회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목표로 하여 그리고 30개 분해의 만족을 위하여 대형 분해, 중형 분해, 소형 분해의 사무직원 운영 방안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기존의 대형 분해에는 공평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중형 분해에도 사무 직원을 파트타임으로라도 운영하도록 지원 및 독려하고 소형 분해에 대한 부분은 지부에서 운영하면서 회원수 비율대로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에 공청회전을 거쳐서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장기적인 공약사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소통하는 경기 지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회계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회비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카드와 전용 계좌를 통한 결제 시스템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항목을 관, 학, 목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칙 및 재규정 개정위원회를 통하여 이번 보궐선거를 포함한 미비한 회칙과 규정을 정비하고 사문화된 규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맥스의 전문화를 통해서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으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의 정책위원회에서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2가지 주제를 연구과제로 제출하였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또 다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경기지부 정책위원회에서 제안된 연구 주제도 나름의 중요성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기에 경기지부가 주도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대한민국 치과계의 정책적 자료 축적과 발전적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입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는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의 전략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 중인 가맥스의 활용을 경기도 치과의사회의 정책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회원의 목소리를 듣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동투위원회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어둠에 휩싸여 보이는 듯한 경기도 치과의사의 밝은 등대가 되겠습니다. 위대한 경기도 치과의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피 같은 회원의 돈이 농간당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허탈을 넘어 분노의 심정입니다. 밝혀진 것만 6억 4,327회의 범행으로 고속되어 있는 범죄자를 지지에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현 집행부 때문에 자비오지 않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기가 막혀서 자비오지 않습니다. 최영수 감사가 탄원서를 제출하면 안 된다고 최영근 회장에게 분명하게 말했음에도 8월 23일 날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전체 회원들에게 동기를 얻었다면 탄원서는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 총장이 횡령금액을 다 갚았습니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탄원서를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회원분께서 제출하십시오 라고 했으면 제출할 수 있는 것이지요. 회원의 뜻이 그러한데 제출하지 않은 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회원의 동의도 없이 회원도 모르게 슬그머니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최소감사가 소송 진행 중에 우연히 발견을 한 건데 만약 그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탄원서는 아주 교묘하게 목적한 대로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발각된 것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는 현 감사가 탄원서를
취소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전성환 부회장이 취소해 줄 수 없다고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8일 최영수 감사가 2차 공판에 참석해서 돈을 변제했다는 것은 도구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재판부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11월 14일 전국장 구속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11월 22일 3차 공판 때 취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목적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부랴부랴 취소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꾸어 말하면 현 집행부는 해운의 피같은 대리 횡령 사건을 무마 시도한 집행부라고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2차 공판에서 전국장 변호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의 일들은 현 집행부와 전임 집행부의 싸움에 의한 모함이다. 전국장은 이미 다 변제했고 집행부 임원들이 선처에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으니 집행유예를 내려주시고 사건을 오늘 종결해 주십시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11월 8일 최영수 감사가 2차 공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그날 전국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것이고 사건이 완전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 집행부가 회원들의 앞으로를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변제 확인서는 더 어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돈을 갚았으면 당연히 변제 확인서를 써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9월 26일 나승목 부회장, 최소 이영은 감사, 이국선 세무사가 공동 명의로 정남길 사법 처리권에 대해 변제 확인서 합의서 작성은 안 된다. 사업장이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론도 변제되지 않았다고 내용 증명으로 시장관 회장한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에 변제 확인서를 제출했고 시장관 회장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 사퇴하게 된 이유라고 11월 13일 기자회견 때 최영수 감사가 밝혔지요. 지금 법적으로 변제된 금액은 단돈 1원도 없습니다. 변제했다는 돈을 알고 봤더니 경기통장에서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이번 집행부 때 또다시 횡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집행부는 횡령 방치 또는 배임 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10월 10일 집행부에서 변제검증위원회 TF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환 부회장이 팀장이고 최혜성 부회장도 TF 팀입니다. 11월 6일 변제검증회의에서 그때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하면 공식적으로 변제 확인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전성환 부회장이 있었고 그날 변제 확인이 불가능한 사실을 안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월 20일 부회장 협의회 때 전성환 부회장이 뭐라고 했냐? 변제 금액은 정치 계좌에 전액 다 입금이 되었습니다. 특정 경제 범죄 위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완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11월 6일 변제 확인이 안 된다고 스스로 확인했으면서 12월 20일에는 전액이 변제됐다고 완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회원을 오로하는 저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은 회장단 후보로 나서면 안 됩니다. 회원을
약하고 무시해도 유분수이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하고도 후보로 나섰단 말입니까? 첫 직선제를 파국으로 만들고도 우리는 잘못 없다! 며 자신감으로 강경한 집회를 보면서 최양물 회장이 어디 계시면 보다 강건한 새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참모들이 진정한 힘이 되었다면 사퇴했겠습니까? 최양물 회장이 사퇴한 것은 참모들의 잘못이 큽니다. 횡령사건에 대해 최양은 회장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퇴했으면 참모들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회장을 해오겠다고 나서는 것은 개헌을 무시하고 얕잡아오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도 당시 해고를 책임졌던 제발인 임원과 회장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국가를 지켜야 할 자들이 완전 그 노동을 바꿔서도 몸을 치는 것입니다. 도리적, 윤리적, 법적 책임에서 과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풍악을 누리는 축제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횡령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회원의 이익과 행복을 실현하는 강직하고 책임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풍부한 해무 경험과 탁월한 성실성, 강한 추진력, 그런 것들을 인정받아 쉼없이 회원들에게 봉사해 왔습니다. 분해에서 협회에 이르기까지 풍부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제가 회원님들께 봉사할 적이라고 생각하여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횡령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하고 책임있는 마무리를 도출해서 회원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겠습니다. 인정에 의해서 눈 감고 끌려가서는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없습니다. 공무원에 손을 대면 큰 죄를 면치 못한다는 전례를 남겨야 합니다. 또한 이를 방조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한 회계라인 임원들도 회원들께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 파악된 경기도의 회원수는 4,011명입니다. 올해 2017년 회계 납부자 수는 2,499명입니다. 무적 회원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한 3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열심히 위해서 무적 회원들까지 우리 정치 회원에 관심을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리하다고 가만하지 않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중간 지점으로 유도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정의롭고 강한 일꾼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1번 후보자님께 최유성 후보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숙 회원의 질의사항입니다. 회원의 권익을 옹호해야 할 임원 후 탄원서 제출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횡령액을 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제출하여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선거에 탄원서를 쓴 임원과 직책을 밝히고 회원의 선택을 받을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탄원서라는 용어의 선입견이 횡령죄 자체를 면해달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횡령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보통의 경우는 도박이나 유흥 등의 이유로 인해서 변제되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이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만약 구속이 된다면 변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탄원서의 내용에도 보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부의 입장에서는 횡령 피고인을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즉 횡령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구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횡령 금액도 정확하지 않았고 경찰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에 대하여 충분히 더 변제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고 밖에서 돈을 구하는 편이 좋겠다고 일부 임원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최한근 회장님께서는 피해자인 경기도 치과의사회 자체가 어떤 탄원서를 써주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생각하셔서 최한근 회장님께서는 탄원서를 쓰지 않으셨고 저도 같이 선출직 부회장으로서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을 회원분들은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 나머지의 법률적인 미흡한 점은 사실 저희들이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2번 김대성 후보님께 드리는 질의사항입니다. 잘 쓰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 공약 중에 최형수 우리 회원분과 유현철 회원분의 지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대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공약 중에 경기도 치과의사회 13개 통장을 3개로 간소화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경기 지부의 회계 계정이 몇 개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어떤 회계를 없애고 줄 생각이신지, 또 조의금의 적립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직에 부회장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큰 선에서 우리가 13개의 통장을 가지고 언제부터 이렇게 분리됐다는 것은 저도 대충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은 단순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큰 틀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조의금 계좌라든지 이건 잘 모릅니다. 여기 현직에 있질 않아요. 제가 회장이 된다면 단순화시키고 아주 단순화시켜서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총회라든지 여러 논의를 통해야 되겠지만 저는 기본 틀에서 아주 단순화시키자 이거예요. 전문가가 와서 회의를 들어야 봐야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이 궁금하면 봅시다. 한번 보세요. 아주 쉽게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지구에서 통장 입출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 개로 다 나누어질수록 무음직한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큰 틀에서 13개를 3개로 다만 그 방법과 여러 가지의 논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지금의 문제가 아마 전지평부, 전전지평부, 전전전지평부 그 전에도 계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선대 회장님 분들께서는 이 회관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 관리가 굉장히 소홀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통장이 갑작스럽게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그런 의지는 아니겠죠. 뭔가 세분화시켜서 잘해보자는 의지였겠죠. 그런 결과가 이렇다 이거예요. 저는 차라리 500을 들어서 외부 회계감사를 맡기는 게 도둑질 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이게 외부 회계감사를 500 주고 맡기자 하지만 지금 봐보세요. 지금 1년에 1억이 횡령을 해도 모르지 않습니까? 회계, 재무라인, 부회장, 회장 한번 제출당하면 적어도 재무이사, 재무회계 담당 부회장, 회장 사인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도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 이게 6억 4천이지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논의했을 때
일반에게 4억 1천만 원, 7억 5천만 원의 의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정국장이 증거를 대면서 이게 맞습니까? 하는 돈이 6억 4천이에요. 이 우리의 돈은 정국장이 이후로 큰 금액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큰 틀에서 단순화시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본당에서 회장이 저질이 없다고 난 생각 안 합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3번 우리 박일윤 후보자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받으시고요. 질문이 워낙 글씨를 잘 써놓으셔서 제가 읽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 유현철 회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정국장 횡령 내역을 보면 31대째 금액이 50%를 넘습니다. 31대째는 아마 정진 집행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결제 자료를 보면 재무이사와 회장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정 국장이 더 쉽게 많은 금액을 횡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집행부에 즉 정진 31대 집행부를 말하는 겁니다. 재무라인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지, 횡령 금액이 가장 큰데 고소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면죄부가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제가 99년도에 경기지부이사로 들어왔습니다. 공보이사로. 그러면서 경기도 예산에 그때 거의 공보가 30% 이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제 라인에 저희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32대 집행부에서 조금 각성하고 거쳐졌습니다. 31대, 30대, 29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때는 30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된 겁니다. 그 전에 잘 만들어놨으면 왜 31대 그렇게 그 많은 돈이 나왔겠습니까? 그 전 집행부, 그 전전 집행부, 그 전전전 그때도 저도 감사도 했습니다. 페이블 넓은 거 4개에다가 자꾸 이만한 두꺼운 거 20번, 한 40번 된 겁니다.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보니까 제가 이사 때 보니까요. 이사회 하는데 한 2시간 나오셔서 감사하면 감사해 적혀 있습니다. 그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한번 이랬습니다. 아니 왜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냐 해결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감사하지만은 그런 내부 회계 감사가 어떠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큰 사고를 냈습니다. 누구 집행부 지금 잘했다 뭐했다 따질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감사해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기타금 몇천만 원 내놓고 책임지기 위해서 제가 받은 진상조사에 의해서 분명히 다 밝혀서 나오는 대로 책임을 파지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책임자는 저도 책임지라고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어느 집행부 뭔 집행부 꺼지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는 앞으로 어떻게 내야 나가는 걸 반성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만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또 1번 후보부터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근 회원으로부터 질문입니다. 전성원 부회장님 후보는 TF팀과 팀장과 부회장으로서 확정되지 않은 변제 금액을 언론에서 제기한 부분은 정낙길 변호사의 의견서와 동일한데 탄원서를 쓴 32대 집행부가 정국장의 변호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전성호 부회장님 후보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분회장 협의회 때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 요지는 그것입니다. 변제 관련해서는 우리 회 통장 내지는 회와 관련된 회가 지급해야 되는 부분으로 정국장이 입금한 내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금한 내역을 확인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변제 확인서가 나가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것이 변제가 아니다, 변제의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이제 변제확인서가 더 이상은 나가진 않았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도 정국장이 이렇게 해갖고 입금한 내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에 대해서 확정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에서의 변제액은 0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말도 분명히 맞습니다. 뭐냐면 법적인 의미에서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저희 회에서 내야 되는 돈이 이만큼이 있는데 그 중에 정국장이 저희 회로 넣은 우리 회에서 내야 되는 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정국장이 저희에게 넘긴 돈이 이만큼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곧 변제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변제, 법적인 의미에서의 변제는 다른 의미가 좀 더 어떤 그런 책임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감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쨌거나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국장의 변호사가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변호사의 변론서를 저는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변호사가 얘기하는 부분과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거의 일치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것이 없고요. 그리고 탄원서 부분에서도 탄원 지금 저희 임원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탄원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국장이 돌아다니면서 병원을 찾아다녔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지면서 구속까지는 안 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변제 확인서도 받으러 다니고 탄원서도 받으러 다니고 뭐 이러던 시점이었고요. 그때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1월달에 얼마, 2월달, 8월달에 얼마 해가지고 이제 돈을 이렇게 계속 변제를 하고 있으니 그 구속이 되면은 변제하기가 어려워지니 제발 들어가지는 않게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해서 인정상 또 이 친구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돈을 꾸어서 한 푼이라도 더 그 경찰에서 의심하고 있는 그 횡령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변제를 하면 그래도 뭐 형이라도 좀 덜 살겠지라는 생각에 탄원서를 써준 분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회장님은 탄원서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개인의 자유이지 탄원서 자체가 사실은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거를 회에서 어떻게 노선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특별히 탄원서를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임원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쓴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국장이 찾아와서 쓰게 됐고, 그래서 초기에는 누가 탄원서를 썼는지도 몰랐고요. 단지 이제 이 역시도 변호사가 변론서에 부회장 4명, 임원 4명 해가지고 이사 4명 해가지고 탄원서를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바람에 8명 정도 있나 보다라고 얘기가 됐었고요. 이후에 변제 확인서와 탄원서가 계속 내부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걸 법적으로 문제를 없애버리자라는 의견으로 탄원서도 철회를 하고 변제 확인서 부분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책임져야 될 탄원서와 변제 확인서 관련된 내용은 이미 사라진 거가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계속 선거 관련해서는 어떤 논쟁거리가 될 것이고 비판의 소리 많이 하실 거고요. 저도 그런 부분은 밝게 다음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기호 2번 김재성 후보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용근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들이 다 비슷하네요. 근데 아마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 치과의사의 아마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국장 횡령 사건에 있어서 31대 부회장 재직 시절 정국장 고발 반대와 불법적인 외부 회계 감사라고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입장 변화는 어떠하신지 질문이 왔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4일 마지막 이사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사회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3년의 마지막이니까요. 그때 정진 회장 아무 통보도 없이 안 나오셨어요. 사실 그 내용도 우리 이사원들은 거의 몰랐을 겁니다. 그 3일 전에 3월 11일 날 정국장에 대해서 우리 회장단 회의를 했어요. 그때도 정진 회장님 안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 날 정남길 국장의 소명을 우리가 부의장단에서 들었죠. 사실 전혀 모르고 있는 일인데 그때 들어가지고 이제 이사회에 있다가 소명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자. 소명할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은 바로 고발장을 할 것인지.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사들은 뭘 알겠어요? 더군다나 마지막 이사회 3월 14일 날 서로 격려의 말을 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손들어 달라고 한 격이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여기서 논하지 말고 차기 집행부가 다음 달에 열리니까 거기에서 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유를 했다고 저는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걸 하자 말자가 아니라 이 논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차기 집행부에 넘겨서 차기 집행부가 또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가맥스 20억 행사를 맡은 전 위원장이 그 전해에 이런 소리 하나를 제가 보려면 못 보겠습니다. 그 전에 회의 가맥스 조직위원장이 20억 행사를 하는데 이 전년도에 어떤 회의를 했는지 안 보면 봐라 공부해라 열심히 해야 이래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걸 보고 싶으면 사측 회의실에서 보고하라고 해서 내가 새벽 1시 2시까지 보고한 사람이에요. 돈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경죄가 걸리듯이 못 보겠어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가맥스에서도 3억 3,600만 원이라는 이득금을 낸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도 결과를 보고 알았어요. 발표를 보고 내가 집행하면서 누구 만나서 어떤 행사를 해도 돈 지출을 내가 아마 내 기억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략 행사가 꽤 비쌉니다. 1억 한 2억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영상을 좀 달라고 하니까 동영상을 왜 자꾸 하냐?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 이 동영상 보고 여기저기 회사에다가 어디다가 싼 거야 좋은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거 뭐 하려고 그래? 보려면 여기서 봐라. 복사 많이 해줬어요. 그런 것도 있겠어요. 이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소상한 해명을 원하면 그때의 어떤 이사의 기록도 있고 제가 아마 기록해 놓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거라서 그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박일윤 회장 후보님께 질문 내용은 똑같습니다. 정남길 국장 횡령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실지 입장 표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약사에도 밝혔듯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현 집행부, 전 집행부 아무에도 참가하지 않았던 분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위원들은 제가 회장이 되면 바로 이벤트를 통해서 위원들 뽑는 것도 추천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그래서 명명백백이 밝히도록 하며
기간은 어떻게 그쳤어요? 정국장 사건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언제부터 언제 딱 결말을 낸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회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결말은 제가 맺도록 꼭 이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드렸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질의해 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회장 후보님과 부회장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우리 세 분 후보님들께 그 공통 질의사항 한 가지를 마련해서 질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공통 질의사항은 우리 회원들의 고충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 보조 인력 문제의 해결에 대한 노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공통 질문을 저희 선관위에서 해드리려고 이제 저희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광고를 했었는데 회계 부정 사건을 제외한 유일한 이 질문 하나가 이 보조 인력 문제 해결 방안이고 또 사실 우리들에 대한 그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보조 인력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질문이 공동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후보님부터 먼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에 대한 혹시 답을 가지고 계신 후보님이 있으시면 먼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답이 없는데 네.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조 인력 문제는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이야기인데요. 경기도 치과의사 회장이 그걸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경기도지구같이 서로 싸우고 뭉치지도 못한 데에서 뭘 이루겠습니까? 전국 치과의사 3만 명이 뭉치고 가족들 4분의 8종까지 해도 30만 명도 안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이생사협회를 못 이깁니다. 그러려면 그래도 3만이라도 뭉쳐야 30만. 모든 전국 치과의사 3만 명이라도 뭉쳐야 됩니다.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치과의사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뭉쳐야 됩니다.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발 뭉치십시오. 제가 회장이 안 되고 좋습니다. 뭉쳐서 치과의사답게 사십시오. 다음 후보 네, 그럼 김재선 후보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조 인력의 문제는 정말 어렵고 우리 지구에서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협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협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우리 지구에서 이제 다룬다는 저 같은 경우는 남부하고 북부 쪽에 치유센터를 좀 늘리는 사실 이 대학에 늘린다는 게 어렵기도 하겠지만 시도를 하는 것이죠. 남부 쪽에 북부 쪽에 치유센터를 좀 늘려보겠다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데 2년 동안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치과 보조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지금은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죠. 근데 우리 그것을 그렇게 가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재호 전 치부이사님이 와 계시는데 아주 전문가분이세요. 그래서 치과 전무사 제도를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우리 일반 보조 사무 보조원이 치과를 끝나서 보조학원에 간호조무사 학원에 가가지고 그 조무사 학원에서 별도로 자격증 따게 한다든지 또 이제 조무사 학원에서 우리 치과반을 별도로 좀 이게 만들어서 경기도하고 우리가 협조를 하는 거죠. 경기도에다가 우리 치과의 간호조무사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 쪽에, 북부 쪽에, 하면 수원 쪽에 조무사 학원하고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를 좀 비출을 해가지고 조무사의 어떤 범위를 좀 늘리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쉽다면 위임 진료를 사실 우리는 많이 노력을 했어요.
취임사분들에게. 그것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취임사분들의 어떤 그 민법이라든지 또 구인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정무사를 좀 더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얘기와 같이 우리 경기도에 좀 신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다면 제가 고충처리 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일단 그 우리 회원의 민원이 발생을 하면 접수를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전문가하고 상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회원들은 전화하는데 우리 이제 임원이나 뭐 부의장이 전화하면 우리 뭐 직원 여러분들 잘 받아주겠죠. 근데 이제 이 민원이 뭐냐면 일반 회원들이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전화를 잘 안 받는다고 막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고충처리를 하면서 민원이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전문가가 그분하고 전화를 통화를 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형식이 중요하잖아요.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메일을 하든 인터넷을 하든 일단 접수가 되고 여기 우리 고위목 그 당시 부국장님이 계시는데 부국장이 전화 받든 직원이 전화 받든 딱 접수가 되는 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전문가 가령 뭐 법률 쪽이다, 재무 쪽이다, 회계 쪽이다, 아니면 뭐 교육자 폭력 쪽이다 하면은 그분하고 연결을 해서 이 고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분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진료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무 다급한 거예요. 뭔가 법률적인 도움을 얻고 싶은데 뭐 자기 진료하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함께하는 모습. 원장님, 내가 원장님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가분이 20시간 이내에 전화 통화를 해서 뭐가 고민이십니까? 어떤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해가는 거죠. 우리가 뭐 그분하고 함께 하는 게 어떻게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좀 형식에 관여하지 않고 좀 실리적으로 어떤 그런 파격적인 어떤 업무를 저는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는 협회하고 지구하고 이 전국적으로 들어갈 문제로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구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간호조무사학원을 설립할 수 있어요. 운영할 수는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얼마큼 이제 실효가 있고 정말로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여기 혈관 보세요. 혈관 보시면 실제 주인은 어쩌면은 우리 직원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임원분들 사전이 다 떠나버려요. 떠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이렇게 연관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혐오에 많이 관심을 두고 그런 전문가분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마무리 연설 시간이 있으니까 그 마무리 연설 시간을 이용해서 또 못하신 말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번 청해서 후보님께 답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협회 차원에서 치생과 정원이 160명 정도가 증가됐다고 이제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거 아무리 증가돼도 사실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원장님들 다 아시다시피 아주 연차가 낮은 위생사 선생님들을 원하시는 게 대부분의 이유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 위생사 선생님들의 면허번호 보면 한 7만 번에서 8만 번 정도 되는데 실제 활동하고 있는 분은 2만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즉 유휴인력을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가장 보조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뭐냐면 아주 강남이나 좋은 역세권에 있는 치과들, 대형 치과들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아주 뭐 어디 역에서 내려서 마을버스 타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딱 전화 딱 뜯는다고 그럽니다.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치과가 있으려면은 1000세대 내지 1500세대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치과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위생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즉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8년차, 10년차 우리 여자분들의 그 여성분들의 그 취업 경력 단절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최대의 그 과제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부분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조무사 문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 협회에서도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업무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의료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사하고는 100개 차례라도 이건 해결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저희가 해외 인력 수급을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외국에서 인력을 수급하면은 싸게 인건비를 줄인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분 기자 같은 경우 보면은 최저임금 보장해줘야 돼요. 다만 장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인건비 똑같이 줘도 도망가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문제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치과에서 나가는 순간 우리나라에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쩌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 5년 내지 10년에 간단히 해결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난 진짜 공감을 많이 한 부분이 뭐냐면 석션이나 보조 이런 거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요 의외로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의외로 그러면은 인건비 부분, 최저임금 부분으로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의외로 160명 증가하고 시세가 다 나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 사회의 변화의 속도는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같이 협의 차원에서 이게 논의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번 보궐선거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저도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무직원의 횡령이라는 사건을 접하고 참담한 마음을 그만 길 없었습니다. 집행부의 임원진으로서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진정 회원들을 위한 길인가의 기로에서 현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탄원서라는 용어의 선입견이 횡령죄 자체를 면해달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횡령 사건의 경우에서 도박이나 유흥 등의 이유로 변제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고 구속되는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부의 입장에서는 횡령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부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 확인서의 부분도 그 당시에는 정확한 횡령액을 모르는 상황이어서 일단 통장에 송금된 것을 확인해서 확인 도장을 찍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하여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여 탄원서의 부분과 함께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현 집행부의 임원들은 결코 횡령범을 주둔하거나 그 죄를 비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 집행부에서의 횡령 사건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수많은 고민을 해왔을 뿐입니다. 다소 미흡한 법률적 대응에 대하여 과도할 정도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과연 경기도 치과의사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발생된 횡령 사건은 실정법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정확한 수사 과정과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결에 따라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현재의 복잡한 상황은 공적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점은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지부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공범운운하는 행위는 이제 멈춰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법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경기도 치과의사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시대를 사랑하는 치과의사 동료들인 것입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함께 회무를 해나가야 하는 무보수 봉사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경호하게 기다리겠습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를 더욱 위대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회원들의 행복을 위해 회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중국장 횡령 사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처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횡령 사건은 단순히 이제 돈을만 잃고 많은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관리의 부실과 회계의 불투명성, 형식적인 감사 형태, 그리고 해무를 맡아 처리하는 임원들의 좀 무책임성, 이런 고질적인 적폐들이 총체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건의 처리를 향후
개혁과제 시간에 실현탄이 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적당히 얽어버리고 적당히 야합하고 덮어버리면 앞으로도 정치의 비효율과 부패 상황은 나아질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회원들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불신만 생길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건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책임자는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향후 공금에 손을 대면 정말 큰 벌을 받겠다는 전제를 선례를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방기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회문화의 임원들도 회원들에게 도덕적 책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문을 맡은 사람들은 돈을 부릅뜨고 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무를 하면서 이제 직원들하고 친해지다 보면은 회계 감사가 사실상 인정이 이제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어떤 회계 법인을 선정해서라도 감사의 어떤 엄정함, 공정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개혁을 거칠 수만 있다면 총회를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개혁을 엄격히 해서 함부로 회장 마음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전 회원들의 어떤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는 말 그대로 보궐선거입니다. 회장이 공백 상태가 된 것이 본인이 부도덕하거나 위법 행위를 했거나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회원들에게서 탄핵을 당했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 직선제로 뽑힌 사람으로서 자리하겠다는 부담감과 예상보다 회원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임원들과 갈등도 생기고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느끼면서 물러난 것으로 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새로운 공약을 남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회무에 참가하면서 보고 듣고 행하면서 나름대로 나한테 기회가 오면 펼치고 싶었던 회원에 대한 자세, 임원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찾을 사무국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고 연구하며 사색해온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전에도 한 번은 나서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 저 사람이라면 내가 아니어도 잘할 수 있겠지 하면서 지켜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순리대로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10수년을 못 나가온 지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원산보도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습니다. 경기도 집과사회장은 회원 여러분들 심부름꾼입니다. 회원 개개인이 해야 할 일들을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대리할 수 있는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회원들이 뽑은 리더이지 힘세고 강한 대장이 나타나서 회원 여러분을 부하로 만들고 우정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께서는 심부름꾼을 뽑는데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집과사 모두를 위한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의 일부를 모아두면서 대신 일해달라는 심부름꾼을 뽑는 것입니다. 경기도 치과의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출신들로 이루어진 복잡하면서도 치과의사라는 하나의 직업군으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이익단체입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치과의사에는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 합리적인 집단입니다. 4,000년 회원을 등에 업으면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힘을 회원 여러분을 위해서 즐겁고 유익한 조직을 만드는데 대내적으로는 강력한 단체라는 것을 보여줘 회원을 권위공호를 하는 데 쓰겠습니다. 저는 회원들이 저희 사업과 의식을 믿고 집행부 리더를 맡겨주시면 바로 인터넷 신문인 이덴스트 홈페이지 그리고 회원 모두를 초청한 SNS를 이용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회원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는 의견 10가지 정도를 선택하여 제가 일할 2년 동안 이룰 수 있는 것과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을 분류하여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마음먹고 나온 이상 당선되어 성실하고 화합된 강력한 경기지구를 만드는데 남은 2년을 못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